이민준 씨와 한선아 씨는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됐어요. 이민준 씨는 중소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매일 야근을 밥 먹듯이 해요.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한선아 씨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한선아 씨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일상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이민준 씨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한선아 씨가 준비해준 도시락을 챙겨요. 오늘도 힘내요, 여보. 한선아 씨가 웃으며 말하곤 했어요. 이민준 씨는 그 미소에 힘을 얻었어요. 저녁에 돌아오면 한선아 씨가 요리한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곤 했어요. 결혼 초기처럼 로맨틱하지는 않았지만 안정된 행복이 느껴졌어요. 이민준 씨는 가끔 한선아 씨에게 당신 덕분에 내가 버티는 거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한선아 씨는 그럴 때마다 수줍게 웃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선아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나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 뭔가 배우고 싶어. 이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미안해졌어요. 그동안 아내가 집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을 텐데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싶었어요. 한선아 씨는 꽃꽂이 수업을 생각했지만 결국 고급 베이킹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리 예술 수업이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에 가는 거라고 했어요. 이민준 씨는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나도 당신이 즐거워하는 걸 보니 기뻐 라고 말하면서 등록비도 바로 송금해줬어요. 한선아 씨는 그날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수업 자료를 보며 이 케이크 어떻게 만들지? 하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어요. 수업이 시작된 후 한선아 씨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집을 나섰어요. 이민준 씨는 그날 저녁에 돌아오면 한선아 씨가 만든 빵이나 케이크를 맛보곤 했어요. 오늘 배운 거예요. 맛있죠? 한선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민준 씨는 맛있게 먹으며 칭찬했어요. 처음 한두 달은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한선아 씨의 기분도 밝아졌고 집안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졌어요. 이민준 씨는 아내가 새로운 취미를 찾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달쯤 지나서부터 이상한 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한선아 씨가 집에 돌아오면 몸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샌다루드 향이 나는 바디워시와 샴푸 냄새였어요. 그건 결혼 전 데이트할 때부터 한선아 씨가 써온 제품이었어요. 5년 내내 같은 향이었어요. 이민준 씨는 그 냄새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이었어요. 한선아 씨가 돌아온 지 1시간쯤 지나 집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완전히 말라 있었어요. 세면대, 바닥, 심지어 수건까지 건조하게 말라 있었어요. 이민준 씨는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매주 반복되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선아 씨는 수업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땀이 나서 샤워했어라고 설명했어요. 수업이 5시에 끝나서 6시쯤 집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이민준 씨는 집에 7시쯤 들어오곤 했어요. 1시간 만에 화장실이 그렇게 완벽하게 마를 수 있을까? 환풍기를 최대로 틀어도 습기가 남아야 정상인데 전혀 젖은 흔적이 없었어요. 이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늘도 샤워했어?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네. 한선아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빨리 씻고 청소도 했어. 당신 올 때쯤이면 다 마르지. 그 말에 이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쌓였어요. 어느 수요일 저녁 이민준 씨가 일찍 퇴근해서 6시 반에 집에 들어갔어요. 한선아 씨는 아직 샤워를 안 한 상태였어요. 오늘 일찍 왔네? 나 이제 씻을게. 한선아 씨가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이민준 씨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나고 10분쯤 지나 한선아 씨가 나왔어요. 몸에서 샌다루드 향이 났어요. 이민준 씨는 화장실을 확인했어요. 바닥에 물기가 조금 남아 있었고 수건이 축축했어요. 환풍기를 틀어도 1시간 후에야 완전히 마를 것 같았어요. 그런데 평소 수요일엔 왜 항상 완벽하게 마른 거지? 이민준 씨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싹대머요. 다음 주 수요일, 이민준 씨는 일부러 늦게 들어갔어요. 8시에 집에 도착하니 한선아 씨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여보. 빨리 먹어요. 한선아 씨가 밝게 말했어요. 이민준 씨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화장실을 슬쩍 봤어요. 역시나 완전히 건조해 있었어요. 한선아 씨의 머리카락도 부드럽고 향이 강하게 났어요. 이민준 씨는 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6시에 집에 와서 샤워했다면 2시간 만에 이렇게 마를 수는 있지만 왜 매번 1시간 후에도 마른 적이 없었을까? 아니, 평소엔 1시간 후에 들어오는데 마른 거잖아. 한선아 씨가 정말 집에서 샤워한 게 맞나? 이민준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민준 씨는 한선아 씨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냄새와 마른 화장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저녁, 이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업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요즘 피곤해 보이네. 한선아 씨는 그냥 재미있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라고 대답했어요. 이민준 씨는 그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말이 걸렸어요. 수업에 누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한선아 씨는 대충 여자들 만나라고만 했어요. 이민준 씨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곤 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이민준 씨는 한선아 씨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한선아 씨의 핸드폰을 슬쩍 보니 수요일에 메시지가 많았어요. 하지만 잠금이 걸려 있어서 확인할 수 없었어요. 이민준 씨는 스스로를 탓했어요. 왜 이런 의심을 하는 거지? 하지만 그 마른 화장실과 익숙한 향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선아 씨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이민준 씨의 눈에는 미묘한 변화가 보였어요. 눈빛이 조금 피곤해 보이거나 웃음이 약간 어색해 보였어요. 이민준 씨의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수요일 아침 이민준 씨가 출근하며 한선아 씨에게 말했어요. 오늘 수업 재미있게 해. 나도 빨리 오려고 할게. 한선아 씨는 응, 고마워 라고 했어요. 이민준 씨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한선아 씨에게 전화했어요. 뭐해? 한선아 씨는 수업 준비 중이야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하지만 이민준 씨는 불안했어요. 저녁에 집에 가서 또 그 마른 화장실을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의심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깊은 불안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민준 씨는 결국 결심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문화센터 근처를 가봐야겠다고. 한선아 씨가 정말 수업에 가는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믿고 싶었어요. 한선아 씨가 저녁에 만든 케이크를 먹으며 맛있어라고 말했지만 입맛이 쓰게 느껴졌어요. 그 향과 마른 화장실이 이민준 씨의 일상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어요. 한선아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웃었어요. 더 먹어, 여보. 이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아침, 이민준 씨의 차가 고장나서 정비소에 맡겨야 했어요. 여보, 오늘 장 보러 갈 건데 당신 차 좀 빌릴게. 이민준 씨가 한선아 씨에게 말했어요. 한선아 씨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응, 써.
열쇠는 현관에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이민준 씨는 차 열쇠를 챙겨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슈퍼마켓으로 향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운전석에 앉자마자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어요. 그 순간 운전석 아래에 검은색 작은 가방이 숨겨져 있는 게 보였어요. 이민준 씨의 손이 떨렸어요.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헤어드라이어가 들어있었어요. 차량용 충전기에 연결하는 미니 타입이었어요. 이민준 씨는 한선아 씨가 집에서 쓰는 헤어드라이어를 잘 알았어요. 그건 고성능 제품으로 머리카락을 보호한다고 늘 자랑하던 거였어요. 이런 약한 걸 왜 사서 차에 숨겨? 이민준 씨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손에 쥐고 보니 이미 사용 흔적이 있었어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붙어 있고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이민준 씨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어요. 수요일마다 마른 화장실, 샌다루드 향. 이 헤어드라이어가 그 열쇠인가? 이민준 씨는 가방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차를 몰아 슈퍼마켓으로 갔어요. 하지만 장을 보는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손이 저절로 떨려서 과일을 떨어뜨리기까지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이민준 씨는 한선아 씨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늘 뭐 샀어? 한선아 씨가 물으며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어요. 이민준 씨는 평소처럼 고기랑 채소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선아 씨가 TV를 보며 웃고 있을 때 이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어요.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수요일에 집에 와서 샤워를 안 한 채로 머리를 말린 거잖아. 밖에서 샤워하고 차에서 머리를 말린 다음에 들어온 거야. 그 향은 집에서 쓰는 제품을 밖에서 쓴 거고. 이민준 씨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왜? 누구 때문에? 그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민준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선아 씨는 곁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이민준 씨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보며 한참 서 있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새벽 3시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한선아 씨의 차 트렁크를 열었어요.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예비 타이어 옆 구석에 작은 쇼핑백이 쑤셔져 있었어요. 이민준 씨는 그걸 끌어냈어요. 안에는 하얀 수건 한 장과 2개의 작은 가방이 들어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첫 번째 가방을 열어보니 빈 플라스틱 병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샴푸, 하나는 바디워시. 라벨을 보니 집에서 쓰는 샌다루드 향 제품이었어요. 한선아 씨가 집에서 치약처럼 짜서 따라 담은 거예요. 이걸 왜 차에? 이민준 씨가 속으로 속삭였어요. 그제야 모든 게 맞아 떨어졌어요. 밖에서 샤워하고 집 향과 똑같은 걸 써서 냄새를 맞춘 거야. 두 번째 가방을 열자 검은색 레이스 속옷 세트가 나왔어요. 브라와 팬티, 섹시한 디자인이었어요. 이민준 씨는 한선아 씨의 속옷 서랍을 잘 알았어요. 그녀는 항상 편안한 면 소재를 좋아했어요. 레아스는 피부에 안 좋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달랐어요. 유혹적인 스타일. 새 것처럼 깨끗했지만 사용 흔적이 살짝 있었어요. 이민준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걸 왜 차에 숨겨? 수요일에 입고 나가는 거잖아. 수업이 아니라 누군가와 만나러 가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 입는 거고 끝난 후에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집에 오는 거야. 이민준 씨는 트렁크를 닫고 차에 기대서 한참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한선아 씨, 왜? 다음 날 아침
이민준 씨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가 오늘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라고 물었어요. 이민준 씨는 그냥 피곤해 라고 둘러댔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확인해야 해. 누굴 만나는지 봐야 해. 이민준 씨는 상사에게 개인 사정으로 다음 수요일에 반차를 쓰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상사는 알았어. 쉬어 라고 했어요. 그 주 수요일, 이민준 씨는 회사에서 일찍 나와 한선아 씨를 따라갔어요. 집 근처 카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한선아 씨가 오후 2시에 집을 나섰어요. 이민준 씨는 멀찌감치 따라 붙었어요. 문화센터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한선아 씨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외곽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한선아 씨의 차가 모텔촌에 도착했어요. 무인텔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어요. 이민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선아 씨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주변을 살피더니 회색 세단이 기다리는 쪽으로 갔어요. 그 차에서 젊은 남자가 내렸어요. 이민준 씨보다 나이가 적어 보였어요. 잘생긴 얼굴, 캐주얼한 옷차림. 한선아 씨가 그 남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안겼어요. 이민준 씨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모텔 입구, 남자의 차 번호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걸 찍었어요. 이민준 씨는 차에 앉아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그날 저녁, 이민준 씨는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한선아 씨가 오늘 왜 이렇게 늦어? 밥 먹자라고 말했어요. 이민준 씨는 야근했어라고 짧게 대답하고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어서 제대로 넘기지 못했어요. 한선아 씨의 얼굴을 보니 평소처럼 밝았어요. 속으로는 그 남자와의 일이 떠오를 텐데. 이민준 씨는 다음 날 그 회색 세단의 번호판을 메모해서 추적했어요. 회사 컴퓨터로 자동차 등록 정보를 알아보려 했지만 불법이라 포기하고 직접 찾아 나섰어요. 주말에 강남 쪽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녔어요. 몇 시간 만에 그 세단을 발견했어요. 주차된 차 안을 슬쩍 보니 대시보드에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이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어요. 박태호,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쓰여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박태호의 SNS를 검색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찾았어요. 젊은 건축가, 인테리어 작업 사진이 많았어요. 그중 문화센터의 베이킹 스튜디오를 디자인한 포스트가 있었어요. 최근 프로젝트, 고급 베이킹 클래스룸, 인테리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민준 씨는 그 포스트 댓글을 봤어요. 익숙한 계정이 있었어요. 굴맷 데일리라는 계정, 한선아 씨의 비밀 계정이었어요. 프로필 사진이 그녀의 손에 든 케이크였어요. 그 계정이 박태호의 포스트에 하트 이모티콘을 남기고 멋져요. 수업 가는 재미가 2배네요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이민준 씨는 더 파고들었어요. DM 힌트나 다른 상호작용을 찾았지만 공개된 건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충분했어요. 한선아 씨가 수업에서 박태호를 만나고 관계가 발전한 거야. 이민준 씨의 손이 차가워졌어요.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요. 그 주말, 이민준 씨는 한선아 씨와 함께 쇼핑을 갔어요. 겉으로는 평범하게 행동했어요. 이 옷 어때? 한선아 씨가 물었어요. 이민준 씨는 예뻐. 사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박태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이민준 씨는 증거를 모았어요. 사진, 명함, SNS 캡처, 파일로 정리했어요. 밤에 한선아 씨가 자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왜 나를 속인 거지? 이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아직 대면할 용기가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한선아 씨는 아침에 일어나 오늘 뭐 할까? 라고 물었어요. 이민준 씨는 그냥 집에 있자 라고 대답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혼 생활의 끝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이민준 씨는 박태호의 SNS를 다시 확인했어요. 새로운 포스트가 올라왔어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 커피 옆에 케이크가 있었어요. 캡션에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시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민준 씨는 확대해서 봤어요. 케이크가 한선아 씨가 만든 스타일과 비슷했어요. 댓글에 고울맷 데일리가 맛있었어요 라고 달았어요. 이민준 씨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둘지 말자. 계획을 세워야 해. 이민준 씨는 회사에서 몰래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어요.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선아 씨는 여전히 모르는 척 웃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민준 씨는 아무거나 라고 했어요. 속으로는 이미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민준 씨의 일상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매일 한선아 씨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수요일이 다가올수록 긴장됐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서 지켜볼 거야. 이민준 씨는 차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한선아 씨가 다시 모텔로 향하는 걸 봤어요. 박태호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을 멀리서 찍었어요. 이민준 씨는 눈을 감았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지만 이제 진실을 직면할 때가 됐어요. 한선아 씨가 집에 돌아오면 그 향을 맡으며 이민준 씨는 미소 지었어요. 오늘 수업 어땠어? 한선아 씨는 좋았어. 피곤해 라고 했어요. 이민준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피곤한 건 나야. 네가 한 짓 때문에. 이민준 씨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선아 씨가 곁에서 고르게 숨을 쉬며 자는 걸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이민준 씨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에 계획이 맴돌았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증거를 모아서 제대로 끝내야 해. 회사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고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했어요. 초소형 녹음기라고 입력하니 여러 제품이 나왔어요. 이민준 씨는 리뷰를 꼼꼼히 읽었어요. 배터리가 오래가고 소음 없이 녹음되는 고성능 모델을 골랐어요. 이게 딱이야. 이민준 씨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주문을 하고 이길 배송으로 받기로 했어요. 퇴근길에 택배를 챙겨 집으로 갔어요. 한선아 씨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늦었네. 피곤해? 한선아 씨가 물었어요. 이민준 씨는 응 좀 이라고 대답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녹음기를 어디에 숨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한선아 씨가 샤워하는 동안 이민준 씨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한선아 씨의 차 문을 열고 조수석 아래를 확인했어요. 시트 밑에 공간이 있었어요. 녹음기를 켜고 테이프로 고정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단단히 붙였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민준 씨가 문을 닫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녹음기는 자동으로 소리를 감지해서 작동하도록 설정했어요. 이민준 씨는 집으로 올라와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그 주 수요일 한선아 씨가 집을 나서자 이민준 씨는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저녁에 한선아 씨가 돌아오고 다음 날 아침 이민준 씨는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녹음기를 꺼내서 파일을 확인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아직인가? 이민준 씨가 실망했지만 다시 설치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드디어 그 다음 수요일
이민준 씨가 녹음기를 확인하니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집에 올라와 헤드폰을 끼고 들어봤어요. 처음엔 차 소리가 났어요. 한선아 씨가 운전하는 소리였어요. 곧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선아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호야, 나야. 지금 가고 있어. 박태호의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빨리 와. 기다리고 있어. 녹음이 계속됐어요. 한선아 씨가 도착해서 차에 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두 사람이 키스하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이민준 씨는 이를 악물었어요. 박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 남편 진짜 바보 같아. 지난번에 내가 준 퍼퓸, 그 냄새 좋다고 했대. 한선아 씨가 깔깔 웃었어요. 응, 진짜 바보야. 내가 새로 산 거라고 하니까 바로 믿더라. 다행히 우리 집 바디워시랑 비슷해서. 걔는 아무것도 몰라. 매주 내가 다른 남자랑 기분 풀러 가는 것도. 박태호가 덧붙였어요. 걔는 일만 알지 재미없어 죽겠어. 내 와이프도 마찬가지야. 너랑 놀아야지. 우리 그 예전 모텔 가자. 거기 욕조 넓잖아. 한선아 씨가 좋아라고 대답했어요. 이민준 씨는 녹음을 멈추고 벽에 기대 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 말들, 바보, 재미없어 죽겠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이건 그냥 불륜이 아니야.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이민준 씨는 그 녹음을 USB에 복사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할 때 써야 해.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박태호의 SNS를 다시 열어봤어요. 그의 포스트에 클라이언트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카페 인테리어, 요가 스튜디오, 아트 갤러리. 이민준 씨는 그 이름들을 메모했어요. 이걸 이용하면 돼. 이민준 씨가 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박태호의 명함에 적힌 이메일로 익명 메일을 보낼 거야. 그의 불륜을 증거와 함께 클라이언트들에게 알리는 거지. 명예훼손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해. 하지만 먼저 더 강한 증거를 모아야 해. 이민준 씨는 한선아 씨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할 기회를 노렸어요. 어느 저녁 한선아 씨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 그녀의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어요. 메시지 앱을 열어보니 박태호와의 대화가 가득했어요. 이번 주말 어때? 남편 출장 간대. 한선아 씨가 보낸 메시지. 박태호가 좋아. 가평 쪽으로 갈까라고 답했어요. 이민준 씨는 그걸 스크린샷 찍었어요. 그 주 금요일 저녁 이민준 씨가 한선아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주말에 가평으로 여행 갈까? 오랜만에 둘이서. 한선아 씨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갑자기? 좋아, 가자. 한선아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민준 씨는 미소 지었어요. 속으로는 이미 그녀가 박태호에게 연락할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챙겨 가평으로 출발했어요. 산속 별장 스타일의 펜션을 예약했어요. 도착해서 한선아 씨가 여기 좋네. 공기 맑아 라고 말했어요. 이민준 씨는 응 쉬자 라고 했어요. 오후에 산책을 하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한선아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이민준 씨는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박태호에게 위치를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기 근처야. 내일 낮에 올 수 있어. 박태호가 알았어. 갈게. 라고 답했어요. 이민준 씨의 피가 끓었어요. 계획대로야. 다음 날 아침 이민준 씨가 한선아 씨에게 말했어요. 나 마트 가서 와인 사올게. 당신은 여기서 쉬어. 한선아 씨는 응. 조심히 다녀와. 라고 했어요. 이민준 씨는 차를 타고 펜션 문을 나섰지만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세웠어요. 숨어서
입구를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나 익숙한 회색 세단이 나타났어요. 박태호가 내렸어요. 주변을 살피며 펜션으로 다가왔어요. 이민준 씨는 재빨리 다가가서 박태호를 가로막았어요. 너 뭐야? 박태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민준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박태호의 얼굴 그에 차 펜션 건물이 한 프레임에 들어갔어요. 내 아내 만나러 온 거지? 다 알아. 이민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민준 씨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박태호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이민준 씨가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어요. 이제 그만해. 한선아랑 연락 끊어. 안 그러면 법으로 끝나지 않아. 내 클라이언트들, 카페 주인, 요가 스튜디오, 갤러리 다 내 불륜 증거 보낼 거야. 내 가족도 알게 될 테고. 박태호가 떨며 미안해요. 그만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이민준 씨는 지금 당장 사라져. 다시 나타나면 후회할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박태호는 차에 타서 황급히 사라졌어요. 이민준 씨는 한참 서서 숨을 골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펜션으로 돌아가니 한선아 씨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와인 사왔어? 한선아 씨가 물었어요. 이민준 씨는 응, 사왔어 라고 대답하며 병을 내밀었어요. 한선아 씨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이민준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내 차례야.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야. 그날 저녁 펜션에서 둘은 와인을 마셨어요. 한선아 씨가 오랜만에 좋네 라고 말했어요. 이민준 씨는 웃으며 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증거 파일들이 떠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선아 씨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박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겠지. 이민준 씨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밤에 한선아 씨가 먼저 잠들었어요. 이민준 씨는 컴퓨터를 켜고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녹음, 사진, 메시지 스크린샷. 변호사에게 보낼 폴더를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며 한선아 씨에게 키스했어요. 오늘도 힘내. 한선아 씨가 말했어요. 이민준 씨는 너도 라고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변호사와 미팅을 잡았어요.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선아 씨는 여전히 밝게 웃었어요. 점심 뭐 먹을까? 메시지가 왔어요. 이민준 씨는 아무거나 라고 보냈어요. 속으로는 이미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이민준 씨는 박태호의 SNS를 확인했어요. 새로운 포스트가 없었어요. 아마 겁먹었겠지. 이민준 씨는 한선아 씨의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박태호와의 대화가 지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민준 씨에겐 백업이 있었어요. 주말에 한선아 씨가 오늘 쇼핑 갈까라고 물었어요. 이민준 씨는 좋아라고 했어요. 쇼핑몰에서 한선아 씨가 옷을 고르는 걸 보며 예전 추억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어요. 한선아 씨가 요즘 당신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어요. 이민준 씨는 아니, 그냥 피곤해. 라고 대답했어요. 밤에 한선아 씨가 안겨오려 했지만 이민준 씨는 오늘은 피곤해서 라고 피했어요. 한선아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민준 씨의 마음속에 복수가 싹트고 있었어요. 이제 곧 폭발할 거야. 그 주 수요일 한선아 씨가 집을 나섰어요. 이민준 씨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녹음기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었어요. 저녁에 한선아 씨가 돌아오니 표정이 어두웠어요.
수업 어땠어? 이민준 씨가 물었어요. 한선아 씨는 그냥 이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이민준 씨는 속으로 웃었어요. 박태호가 안 왔겠지. 다음 날 녹음기를 꺼내 들어봤어요. 한선아 씨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태호 왜 안 와? 메시지도 안 봐. 이민준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그녀가 불안해할 차례야. 이민준 씨는 변호사와 만나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이건 강력해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이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 한선아 씨를 봤어요. 오늘 저녁 뭐 해? 한선아 씨가 물었어요. 이민준 씨는 네가 해. 라고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 시작됐어요. 이민준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한선아 씨가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는 걸 보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한선아 씨가 돌아보며 왜 그래? 앉아. 라고 말했어요. 이민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나중에 먹을게. 라고 대답했어요. 마음속 카운트다운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민준 씨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변호사의 말을 곱씹었어요. 증거가 완벽해요. 이제 소송 준비하세요.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민준 씨는 점심시간에 서류를 정리했어요. 사진들, 녹음 파일, 메시지, 스크린샷 모두 폴더에 넣고 인쇄했어요.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법원 서류를 받았어요. 이혼 소장과 불륜 소송장, 박태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됐어요. 이민준 씨의 손이 차가웠어요. 집에 들어서자 한선아 씨가 오늘 일찍 왔네? 라고 웃으며 맞았어요. 이민준 씨는 할 말이 있어. 라고 말하며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날 밤 이민준 씨는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어요. 모텔 사진, 가평 펜션 앞에서 찍은 박태호의 얼굴,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노트북. 한선아 씨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한선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민준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 알아. 박태호랑의 일. 수요일마다 만난 거. 한선아 씨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여보. 실수였어. 제발 용서해줘. 한선아 씨가 울며 애원했어요. 이민준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 네가 나를 바보라고 했잖아. 녹음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누르니 한선아 씨와 박태호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한선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장난이었어. 진심 아니야. 한선아 씨가 변명했어요. 이민준 씨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혼 소장. 그리고 네가 박태호랑 끝낸다는 각서. 집세랑 재산 포기 서명해. 한선아 씨는 떨며 펜을 쥐었어요. 서명하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한선아 씨가 물었어요. 이민준 씨는 생각해볼게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끝났어요. 한선아 씨가 서명하고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민준 씨는 서류를 챙겨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며칠 후 이민준 씨는 한선아 씨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몰래 봤어요.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돈 빨리 다른 이름으로 옮겨. 남편이 알면 안 돼. 한선아 씨가 보낸 거예요.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내일 은행 가자. 이민준 씨는 그 번호를 눌러봤어요. 박태호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엄마가 박태호였어요. 이민준 씨의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집세 수익금을 빼돌리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이민준 씨는 변호사를 통해 재산 압류 신청을 했어요.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한선아 씨가 오후에 집에 돌아와 소리쳤어요. 왜 은행에서 돈 못 찾게 했어? 이민준 씨는 네가 먼저 속이려 했잖아. 라고 말했어요. 한선아 씨가 화를 내며 너 미쳤어? 그 돈은 내 거야 라고 외쳤어요. 이민준 씨는 법원이 결정할 거야 라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선아 씨는 울면서 핸드폰을 던졌어요. 그날 밤 이민준 씨가 잠든 사이 한선아 씨는 부엌으로 갔어요. 술을 마시고 접시를 깨뜨렸어요. 옷을 찢고 팔에 상처를 냈어요. 아, 한선아 씨가 소리쳤어요. 이웃이 듣고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한선아 씨가 울며 말했어요. 남편이 때렸어요. 도와주세요. 이민준 씨는 잠에서 깨어나 내려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이민준 씨가 항변했어요. 경찰이 일단 따라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민준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한선아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남편이 화를 내서 라고 증언했어요. 이민준 씨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게 마지막 수작이구나. 집으로 돌아온 이민준 씨는 서재에 앉아 생각했어요. 갑자기 책장 위에 놓인 홈캠이 떠올랐어요. 여동생이 애완동물 때문에 설치해 준 거예요. 잊고 있었어요. 이민준 씨는 앱을 열고 녹화 파일을 확인했어요. 한선아 씨가 술 마시는 장면, 접시 깨는 장면, 스스로 상처 내는 장면, 심지어 이제 네가 끝났어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됐어요. 이민준 씨의 눈이 빛났어요. 이게 역전의 열쇠야. 다음 날 이민준 씨는 변호사에게 홈캠 영상을 보냈어요. 소송 자료에 추가됐어요. 한편 이민준 씨는 박태호를 노렸어요.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그의 클라이언트 목록을 확인했어요. 카페 주인, 요가 스튜디오 대표, 갤러리 소유주 모두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박태호의 불륜 증거입니다. 첨부 파일에 사진과 녹음 일부를 넣었어요. 녹음에서 박태호가 그 여자가 나 유혹했어 라고 말하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며칠 후 박태호의 SNS에 댓글이 달렸어요. 프로젝트 취소합니다. 클라이언트들이 빠져나갔어요. 박태호의 부모가 운영하는 건축 사무소도 타격을 받았어요. 고객들이 신뢰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계약을 해지했어요. 박태호는 전화로 한선아 씨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라고 소리쳤어요. 한선아 씨는 울면서 미안해 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민준 씨는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만족했어요.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이민준 씨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사진, 녹음, 홈캠 영상. 판사가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 허위 신고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한선아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태호는 별도 소송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변명했어요. 재판이 몇 달 이어졌어요. 한선아 씨가 울며 실수였어요 라고 했지만 판사는 불륜과 재산은닉 시도가 심각합니다 라고 판단했어요.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혼을 허가합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한선아 씨가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어요. 박태호는 3천만 원. 재산 분할은 이민준 씨 80%, 한선아 씨 20%. 한선아 씨의 기망 행위 때문에 비율이 기울었어요. 이민준 씨는 법정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어요. 끝났어. 한선아 씨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어요. 미안해. 한선아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민준 씨는 문을 닫았어요. 창밖을 보며 새 출발을 생각했어요. 며칠 후 이민준 씨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어요.
동료들이 축하해 라고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혼자 와인을 마셨어요. 책장 위 홈캠을 치웠어요. 이제 필요 없네. 이민준 씨가 중얼거렸어요. 한선아 씨는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박태호와는 완전히 끊었어요. 이민준 씨는 주말에 친구를 만나 새로 시작할게 라고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 서서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게 끝나고 자유가 느껴졌어요. 한선아 씨는 거울을 보며 후회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민준 씨의 삶은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민준 씨의 삶은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판결 후 한 달 만에 배상금이 들어왔어요. 한선아 씨로부터 5천만 원, 박태호로부터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이 통장에 찍혔어요. 이민준 씨는 은행 앱을 열고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이 돈이 자신의 고통을 보상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이 들어온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을 보니 가슴이 허전했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데도 마음은 차가웠어요. 이게 승리인가? 이민준 씨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선아 씨가 떠난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그녀가 좋아하던 요구르트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걸 버리며 이민준 씨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의 어머니 집으로 간 한선아 씨는 강제 퇴거 당일 문 앞에서 울며 서 있었어요. 민준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녀가 애원했지만 이민준 씨는 문을 닫고 돌아섰어요. 한선아 씨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소문이 퍼져 모두 피했어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갔지만 월세를 못 내서 또 쫓겨났어요. 길거리에서 짐을 끌며 그녀는 후회로 가득 찼어요. 왜 그랬을까? 왜? 박태호의 상황은 더 처참했어요. 클라이언트들이 모두 계약을 해지하면서 사무실 문을 닫았어요. 부모님의 건축 사무소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어요. 고객들이 그런 사람과 일 못해요 라고 말하며 떠났어요. 박태호는 밤에 혼자 술을 마시며 한선아 씨에게 전화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그는 소리쳤지만 한선아 씨는 미안해, 나도 라고만 대답하고 끊었어요.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은행에서 압류 통보가 왔어요. 박태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몰골을 한탄했어요. 이게 나야? 젊은 건축가의 꿈은 산산조각 났어요. 이민준 씨는 그 소식을 SNS에서 슬쩍 확인했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회사에 출근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가 요즘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라고 물었어요. 이민준 씨는 그냥 피곤해 라고 둘러댔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한선아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여보, 밥 먹자. 그 환청에 이민준 씨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몇 주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밑이 검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이민준 씨가 결심했어요. 진짜 복수는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거라고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민준 씨는 헬스장을 찾았어요. 회사 근처 작은 짐에 등록했어요. 트레이너가 처음이세요? 천천히 해요. 라고 말했어요. 이민준 씨는 러닝머신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분도 못 뛰었어요.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매일 갔어요. 출근 전에 30분, 퇴근 후에 1시간. 웨이트도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세며 팔을 올릴 때마다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식단도 바꿨어요. 아침에 오트밀과 과일, 점심엔 도시락으로 닭가슴살과 채소.
저녁엔 생선구이. 회사 카페에서 커피 대신 물을 마셨어요. 술은 완전히 끊었어요. 친구가 한 잔 어때라고 해도 요즘 운동 중이야 라고 거절했어요. 집도 대청소했어요. 주말에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어요. 한선아 씨의 물건을 상자에 넣어 창고에 치웠어요. 새 커튼을 달고 식물을 사다 놓았어요. 이제 내 집이야. 이민준 씨가 웃었어요. 한 달 후 체중이 5kg 빠졌어요. 거울 속에서 근육이 살짝 보였어요. 좋아. 기분이 상쾌했어요. 6달이 지나자 이민준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팀원들이 팀장님, 아이디어 좋아요라고 말했어요. 상사가 회의 후에 불렀어요. 민준아, 너 요즘 달라졌어. 최연소 팀장으로 추천할게. 이민준 씨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승진 파티에서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요. 이민준 씨는 맥주 한 잔만 마시고 웃었어요. 이게 시작이야. 집에 돌아와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요즘 잘 지내? 오랜만에 모임을 가졌어요. 친구가 너 완전 변했네. 비결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이민준 씨는 그냥 노력했어. 라고 했어요. 주말에 혼자 요리하다가 외로움을 느꼈어요. 이제 새로운 걸 해보자. 문화센터 앱을 열고 쿠킹 클래스를 검색했어요. 혼자 먹기 싫어서 그게 이유였어요. 첫 수업날 긴장하며 들어갔어요. 강사가 오늘은 파스타예요. 라고 말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김지수 씨가 안녕하세요. 같이 해볼까요? 라고 웃었어요. 지수 씨는 밝은 눈빛에 미소가 예뻤어요. 이민준 씨는 네, 부탁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수업 중에 재료를 썰며 대화가 시작됐어요. 지수 씨가 요리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이민준 씨는 최근에 시작했어요. 혼자라서. 지수 씨가 저도 그래요. 재미있죠? 라고 했어요. 파스타를 삶고 소스를 섞으며 웃음이 터졌어요. 이거 너무 짜네. 이민준 씨가 맛보고 말했어요. 지수 씨가 소금 좀 덜 넣어요 라고 조언했어요. 수업 끝나고 카페로 갔어요. 커피 한 잔 어때요? 지수 씨가 제안했어요. 이민준 씨는 좋아요. 앉아서 이야기 꽃을 피웠어요. 지수 씨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요리가 취미예요. 이민준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어요. 저 작년에 이혼했어요. 지수 씨가 조용히 듣더니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보이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민준 씨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부터 매주 수업 후 데이트가 이어졌어요. 공원에서 산책하며 오늘 날씨 좋네. 지수 씨가 말했어요. 이민준 씨가 손을 잡았어요. 너랑 있어서 더 좋아. 영화관에서 팝콘을 나눠 먹으며 속삭였어요. 지수 씨 집으로 초대받아 케이크를 먹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맛있죠? 지수 씨가 자랑했어요. 이민준 씨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했어요. 시간이 흘러 2년이 됐어요. 이민준 씨는 한강에서 프로포즈를 준비했어요.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지수 씨를 불렀어요. 지수야, 나랑 결혼해 줄래?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어요. 지수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응, 할게 라고 안겼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지수 씨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올 때 이민준 씨의 심장이 뛰었어요. 사랑해, 지수 씨가 서약하며 말했어요. 이민준 씨는 나도 영원이라고 대답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해산물을 먹었어요. 우리 행복할 거야, 지수 씨가 말했어요. 결혼 후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아기를 안은 순간 이민준 씨가 울었어요. 아들아, 아빠야. 지수 씨가 우리 가족 완성됐어. 라고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기 방을 꾸몄어요. 요람에 누인 아기가 웃을 때마다 행복이 넘쳤어요. 주말에 공원에서 아기를 안고 산책했어요. 아빠. 아들이 처음 말할 때 이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민준 씨는 창가에 서서 과거를 돌아봤어요. 한선아 씨의 배신, 박태호의 몰락. 그 모든 게 이제 먼 추억이었어요. 진짜 복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집안에 아기 로션 냄새와 지수 씨의 꽃향기가 가득했어요. 저녁에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어요. 오늘 뭐 했어? 지수 씨가 물었어요. 이민준 씨는 너랑 아들 생각했어. 라고 대답했어요. 아들이 손을 뻗으며 웃었어요. 이민준 씨의 삶은 이제 진짜 행복으로 채워졌어요. 예전의 가짜 향기는 사라지고 신선한 풀냄새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온기가 남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며 이민준 씨가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힘내자. 회사에서 동료들이 팀장님, 요즘 더 젊어 보이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민준 씨는 가족 덕분이야 라고 했어요. 주말에 지수 씨와 아들을 데리고 산책로를 걸었어요. 바람이 불어오고 아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이민준 씨는 손을 꼭 잡았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모든 아픔을 넘어 새로운 시작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 이민준 씨의 일상이 안정됐어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보너스를 받았어요. 이 돈으로 아들 교육 적금 들자 지수 씨가 말했어요. 이민준 씨는 좋은 생각이야 라고 안았어요. 밤에 아들을 재우며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옛날 옛적에.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지수 씨가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보며 웃었어요. 당신 좋은 아빠야. 이민준 씨는 너 덕분에 라고 했어요. 가끔 옛 추억이 스치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한선아 씨는 어디선가 힘들게 살고 있을 텐데 이민준 씨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박태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들대로 살겠지. 이민준 씨가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에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트리 앞에서 아들을 안고 포즈를 취했어요. 치즈, 지수 씨가 소리쳤어요. 사진 속 새 가족의 미소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새해가 되자 이민준 씨는 일기장에 썼어요. 올해도 행복하자. 지수 씨가 그걸 보고 키스했어요. 항상 함께 할게. 이민준 씨의 삶은 이렇게 이어졌어요. 아픔을 딛고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웠어요. 시간이 더 흘러 아들이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어요. 이민준 씨는 아침에 아들을 깨우며 오늘 재미있게 놀아 라고 말했어요. 지수 씨가 도시락을 챙겨줬어요. 아빠 사랑해. 아들이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듣고 집에 달려갔어요. 이제 부장 돼. 지수 씨가 안기며 축하해 라고 소리쳤어요. 저녁에 케이크를 사와 가족 파티를 했어요. 아들이 촛불을 불며 웃었어요. 아빠 최고. 이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게 보상받은 기분이었어요. 주말에 시댁으로 가서 부모님을 뵈었어요. 어머니가 민준아, 이제야 행복해 보이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민준 씨는 네, 엄마 라고 안겼어요. 지수 씨가 아들을 안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가족 모임이 따뜻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민준 씨가 지수 씨에게 말했어요. 너 만나서 다행이야. 지수 씨가 나도 라고 손을 잡았어요. 집에 도착해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났어요. 이민준 씨의 인생은 이제 완벽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희미해지고
미래의 희망이 밝았어요. 어느 봄날 이민준 씨 가족은 피크닉을 갔어요. 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었어요. 아들이 풀밭을 뛰어다니며 아빠 잡아봐라고 소리쳤어요. 이민준 씨가 쫓아가 안았어요. 지수 씨가 사진을 찍으며 웃었어요. 우리 추억 많아지네.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이민준 씨는 행복을 느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재우고 지수 씨와 와인을 마셨어요. 오늘 즐거웠어. 지수 씨가 말했어요. 이민준 씨는 매일이 그래 라고 키스했어요. 밤하늘을 보며 이민준 씨가 생각했어요. 삶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배신과 아픔을 넘어 사랑과 희망으로.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행복은 계속될 거예요. 한선아 씨나 박태호의 그림자는 더 이상 없었어요. 오직 가족의 온기만이 남았어요. 이민준 씨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